이번 시간에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40회 던진다.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 만약에 30회 이상 35회 이하일 확률 이를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40회를 던지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0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사실 40회 던졌을 때 1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에 나올 수도 있고 2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40회 던졌는데 30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40, C, 30 6분의 1 우리가 나오는 경우 30번 나오니까 6분의 1을 30번 곱해주고요. 6분의 5를 10번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31은요. 40회 던지는데 1의 눈이 31번 나오는 확률은 31, 9와 같은 형태를 띌 것이고 그럼 32, 33, 34, 35 그럼 40, C, 35 6분의 1에 35 5 그리고 뒤에 36, 37, 38 그리고 진짜 40회를 던졌는데 1의 눈이 40번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40까지 표가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경우를 우리가 이항 분포의 B를 얘기하고요. 40회 시행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의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 30부터 35까지 밑에 있는 확률 표시 부분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더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계산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과 같은 표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어떤 계산을 했냐면요. 그러면 주사위를 만약에 10번 던지는 이항 분포를 생각하면 그러면 0일 수도 있고 확률이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0일 수도 있고 그리고 10일 수도 있죠. 근데 0일 확률은 안 나올 확률이 좀 낮겠죠. 근데 한 번이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질 것입니다. 2번이 나올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만약에 근데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또 확률이 또 아주 낮겠죠. 그래서 반대편에서 또 9번, 8번 나올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은 것으로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면 2나 3번
2번이나 3번 정도 나올 확률이 가장 많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20번 던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20번 던졌을 때 0번이 나올 확률은요.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10번 던질 때보다 더 낮겠죠. 더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20번이나 던졌는데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아마 이 계산된 확률보다는 낮을 거고요. 그리고 점점 뭐 한 번이나 2번 나올 확률은 조금씩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이쪽 편에서 생각하면요. 20번 던졌는데 20번 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요. 아주 미비하겠죠? 미비하고 점점 확률이 뭐 15번, 14번, 13번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다가 그럼 이와 같이 가장 높은 확률이 뜻하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30번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번 다 안 나올 확률은 1의 눈이 20번 던졌을 때의 경우보다 더 낮겠죠. 하지만 뭐 1번, 2번, 3번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요. 그러니까 30번 던졌는데 30번 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아주 낮을 것이고요. 점점 25번, 20번, 19번 이런 경우는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다 이런 모양을 나타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이 나타내는 곡선의 모양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확률 계산을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40회 시행을 하는데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런 경우에 평균과 분산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평균은요. 40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요. 분산은요. 4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되죠. 실제 계산은 9분의 50이 되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그런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는 커야 되는 거죠. 충분히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충분히 큰 경우에 정규 분포를 띄게 되고 그러면은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띄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행횟수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알려드리면 np가 5보다 커야 되고요. n1-p가 역시 5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두 조건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이 좀 크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숫자가 애매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경우로 주어지는 경우는 실제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항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평균은 3분의 20이고요. 분산은 3분의 루트 5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0회 이상 35회 이하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평균이 3분의 20이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30, 30. 그럼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같이 표준화를 시키면 되죠. 30을 평균을 빼고요. 시그마 처리하면 시그마를 나누어지면은 이 숫자도 표준화가 될 거고요. 이 숫자도 표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0이 되고요. 표준화된 수를 세모와 별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0에서 별표에서 0에서 별
0에서 세모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계산을 하기는 좀 주어진 숫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 텐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항 분포의 이런 확률 계산, 복잡한 확률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